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사회자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오무사히 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1박 2일을 최근에 좀 몇 번 하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이제 집에 안 가고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작업까지 하는 생활을 몇 번 했는데, 어제 한 점심 먹고 꽤 늦은 한 4시, 5시 정도에 나왔다가 일을 한참 하고 이제 조금 어영부영 놀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지내면은 아무래도 좀 식사도 이제 집밥이 아니라 밖에서 먹어야 되고 몇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작업실이 저희가 지하라서 좀 시원합니다. 이제 제습기와 에어컨을 잘 가동해 두면 상당히 쾌적한 그 환경이기 때문에 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집에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또 더우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 때문에, 저는 또 새벽에 또 걸어서 집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리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또 좀 그렇고요. 요즘에 약간 바깥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한 36도를 육박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체온 수준의 그 기온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밤이 돼도 에어컨을 안 틀어두면 온도가 한 29도? 이렇게 실내 온도가 그렇게까지 측정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저께 정도만 해도. 사실, 당연한 듯이 지금 이제 방송국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고, 작업실, 집 다 에어컨 열심히 틀고 있는데, 참, 계속 저는 이런, 이제, 더위를 볼 때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에어컨 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 물론 감옥에 있는 분들 말고요, 이렇게 어떤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을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이런 분들 좀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뭘 해드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쓰입니다. 왜냐면 또 저 주변 친구 중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날씨에 낮에 밖에서 일하면 얼마나 고역입니까? 완전히 땀에 절어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퇴근 중에 저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내일 일할 때 같이 나눠 먹을 이제 물을 좀 사야 된다. 그래서 물을 사가지고, 이제, 땀을 워낙 많이 흘리니까 잔뜩 좀 얼려두고 아이스박스에 둔 다음에 작업자분들 계속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참 본의 아니게 어떤 더울 때 이제 그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최근에도 이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죠. 열사병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더 좀 비교적 좀 더 안전하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어쨌든 아무리 기술이 발전되고 해도 사람이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건 아무래도 저희 세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AI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대체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쪽인데, 원래는 이제 로봇이 다 일해주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창작 분야,
뭐 영상이나 그림, 음악 이런 쪽들이 마구 범람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정말 순수하게 육체 노동을 하는 거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어찌 보면 그 당연한 걸 수도 있죠. 뭔가 씁쓸한 말입니다만 그런 복합적인 이제 야외에서 진행되는 복합적인 노동을 하기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그리고 개발하고 구매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을 쓰는 게 비용적으로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폭염이 이렇게 오기 전에 또 이제 2차 장마가 왔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좀 부디 큰 사고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주의를 많이 해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 이쪽 지방은 뭐 아주 큰 피해를 받진 않았으나 또 다른 지역들에서 이제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 참 그런 부분들 계속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지금 실종된 분들도 아직 계신 것 같아요. 발견을 못하고 가평군에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이제 캠핑장에서 실종된 분들, 이제 사망 확인된 분들도 있고 아직 발견을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실종된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빨리 가셔야 된다고,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다닌 분이었는데 이제 차 옮기고 뭐 하다 갑작스럽게 토사에 휩쓸려 가셔가지고 지금 실종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이런 기사에 이제 글들을 보면 댓글들을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막 꼭 가지 말라는데 장마철 이런 기간에 꼭 그 계곡 가가지고 캠핑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래요. 일기예보상 뭐 비가 온다라는 거 정도는 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 정도로 많이 갑작스럽게 올 줄은 몰랐지만 네. 우리가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인터넷에 도는 글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꼬아서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생판 모르는 그리고 어떤 자세한 상황인지 내막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서슴지 않고 이런 글을 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게다가 뭐 이분은 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정황상으로는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또 한 명이라도 좀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녔던 그런 분인데도 또 그런 글들을 남기더라고요. 최근에 본 이제 이건 뭐 기사는 아니고 어떤 크리에이터가 자기 채널에서 악플 다는 사람 고소하면서 남긴 이제 영상 같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막 히키코모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악플을 달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경우가 한 절반 되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 그냥 되게 평범한 그냥 이제 취업 갓 해가지고 뭐 회사 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한 절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뭐 직장인들 그리고 뭐 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등하교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전 이게 좀 무서운 영역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온라인 결벽증 같은 게 약간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거나를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SNS 같은 거에 열심히 써요. 근데 커뮤니티 혹은 기사 같은 이제 뭐 나와 뭐 이렇게 팔로우 돼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뭔가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거의 글을 쓰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혹은 뭐 잘 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게 당시에는 뭐 큰 생각 없이 했던 거긴 한데 돌이켜보면은 제가 좀 미래를 예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누군가를 파헤치면 그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행적을 보였고 어떤 글들을 썼는지를 다 파헤칠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게 전파를 타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랜선을 타고 내 어떤 글이 올라가면 그걸 나중에 뭐 지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운다고 해도 그 기록을 또 로그 기록으로 남아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글이 뿌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어느 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글 쓰는 게 막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렇게 막 악플 달고 하시는 분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생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언행들이 파묘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에게 뭐 제가 뭐 훈계를 하거나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사람은 저도 아니고, 근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인 여성이 다른 여성, 그 베트남 현지 여성을 폭행해가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뭐 그 사진 뭐 찍는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빨리 안 나온다고 막 이제 팼나 본데, 결국에 이제 이 양반은 소문이 더 나가지고 본인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습니다. 물론 이건 방금 전까지 제가 한 얘기랑 좀 다른 얘기죠.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진 일이고, 사실 좀 어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온라인 상에서 벌인 어떤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욱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빅데이터로 뭐 검색하는 거, 혹은 이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특정 인물, 이 사람이 본인의 다양한 아이디로 기사나 아니면 커뮤니티 글 쓴 기록들을 전부 찾아줘. 이런 명령어 입력도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사람이 주로 쓴 뭐 아이디 그런 것들은 몇 번의 구글링만 해도 웬만큼 나오거든요. 이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걸 수동으로 했던 거죠. 구글링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미니홈피 이런 데서 쭉 보다가 또 어떤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거 수집하고 추론해서 이 사람의 신상을 파헤치고, 이런 거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접근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의 아이디 뭐와 뭐 이 아이디로 작성된 글 전부 찾아서 가져와 라고 이제 AI에게 명령한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되는 시기가 온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글들은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글들이니까 그게 뭐 사생활 침해라거나 이런 식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버젓이 올라가 있는 오픈된,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단 댓글들을 그저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모였을 때, 이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게 오프라인상, 내 현실의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마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강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모 스트리머와 그 스트리머의 팬들 그리고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언행뿐만 아니라 이게 언행이 불일치되는 어떤 사항들 그리고 저작권 관련된 위반하는 것들 어디서 그렇게 자료를 찾는지 엄청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제 큰일 났거든요, 완전. 사실은 저도 간간히 이제 그 보던 사람인데 뭐 뒤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는 전 몰랐죠. 뭐 저작권 침해하고 뭐 무단 도용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물론 이제 공개해놓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계속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파헤칠 게 많겠지만 일반인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 무시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데 지금 뭐 사이버 장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막 대중화가 안 돼 있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쓴 글들과 내가 쓴 댓글들과 이런 것들은 평생이 아니죠. 난 죽었으니까. 특별히 그 사이트가 폐쇄되고 막 서버가 터지고 물리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웹상에 어딘가에는 그 조각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라 죽어서 댓글을 남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온라인상의 캐릭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점잖고 젠틀한 척 하더니 온라인상에서 완전 그냥 엉망이었네. 이런 얘기는 좀 안 듣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안 듣고 죽어도 되지 않을까. 뭐 작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게 나중에 알려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뭐 결혼 직전이나 뭐 이런 순간에 그게 퍼져버리면 그리고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두드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댓글을 쓰자 이런 작은 캠페인 한번 해봤고요. 뭐 다시 한번 이제 이번 폭우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이제 여름이 확 완연하게 나서 오늘은 또 여름 시리즈로 지난주에는 또 레린 레인 시리즈였죠. 여름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돌아오실게요.
네, 여름 안에서 듣고 오셨고요. 지금 뭐 폭염 얘기 계속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모 지자체장이 폭우 피해 대비 비상근무 기간 중에 어디 야유회를 참석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야유회 아시죠? 술도 한잔 하고 했겠죠. 그래서 엄청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다. 근데 이제 그 출장을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간다고 합니다. 이제 7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 벤치마킹이라고 이제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관 방문 좀 하고 관광도 하고 뭐 문화체험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일부에는 세금으로. 게다가 이제 항공편도 비즈니스 끊었고요. 수행원도 가고 해가지고 이거 한 번 갔다 오는데 2억 원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그래요. 야유회,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폭우 피해가 심각한 이런 상황이어도 이미 잡혀있는 행사, 이미 다 참석하기로 한 일정을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는데 다른 사람들 거기서 이제 막 시민들이 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엄중하니 여러분 놀지 마세요라고 이제 말하기도 좀 그래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저도 뭐 폭우로 계속 이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나는 동안 사실 작업실에서 혼자 그냥 일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상을 멈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 상황이 이런데 너는 왜 거기서 그냥 노래 띵가띵가 만들면서 놀고 있냐,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제가 참석을 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한 뭐 화환을 보내든가 간단한 축하의 어떤 짧은 인사말 같은 것만 이제 따로 보내고, 저는 이제 시정을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아니 뭐 참석은 해야지 어떻게? 그럼 가서 참석해서 뭐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기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뭐 그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외유성 어떤 출장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뭐 이제 업무상 간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업무인 것이냐, 아니면 뭐 우리 한동안 많이 봤지만 그냥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거 아니냐, 쇼핑 가고 면세점 가고, 이거를 국민 세금을 2억을 들이는데, 국민 세금이라는 표현도 안 쓸게요. 그냥 2억, 그 2억 가지고 가서 7박 9일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뭘 성과를 낼 건가요? 감히 예상하건대 별 달라지는 거 없을 거거든요.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이렇게 지자체장이 잠깐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기관 좀 보고 견학하고,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차라리 가서,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이코노미 타라. 네 돈이냐? 실무자들이 가서 이거를 우리 어떤 시, 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겠다. 이런 걸 고민해보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 아니면 국내의 전문가와 컨택을 하든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윗선으로 올리면 이제 시장이나 뭐 군수가 그걸 확인하고 뭐 적정성이나 뭐 이런 걸 이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가서 그 몇 군데 뭐 재생에너지 뭐 뻔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견학 가서 이런 거 있구나. 오 좋구만 이러고 가서 또 관광 좀 하고 쇼핑 좀 하고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뭐 코알라 좀 만지고 올 거잖아 그냥. 그러면 이게 과연 2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게다가 비즈니스 타서 더 비싸. 비행기표도. 비행기표가 한 600 되네요. 그만한 금액을 쓸 가치가 있는 출장인가. 이건 사실 뭐 이번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서 봐왔던 일입니다. 그만한 금액을 쓸 가치가 있나 이 출장들이. 어디 뭐 정상회담을 간다거나 정확한 어떤 국제 행사가 있어서 가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충분히 가야 될 일이고 명분이 있죠. 네?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특혜 같은 것인지.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호주를 갔다 오셨거든요. 뭐 다 자비로 갔죠. 그 오랜 시간의 비행을 이코노미를 사고 엄청 고생하시면서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도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뭐 호주 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친척도 만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쯤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진하게 가고 그냥 당연한 어떤 권리처럼 여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2억 가지고 그 뭐 전체 금액이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몇 천만 원 정도 쓰겠죠. 그러면 여러 명 가니까 그 몇 천만 원으로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이제 빈곤계층이나 좀 취약계층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에어컨 달아주고 한 3년치 전기세 좀 내주면 안 되나? 그게 제가 보기엔 그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에어컨 달아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되니까 문제인가요? 살아야지 일단 그 사람들도.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어쩌고 하면서 그 출장 가는 것보다 지금 그 에너지를 쓰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딱히 뭐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조금 씁쓸하긴 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세간을 좀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 그 이제 이혼한 전처가 굉장히 유명한 무슨 이제 뭐 피부 관리하고 뭐 이런 곳 대표이고 아들도 뭐 관련된 이제 미용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심지어 본인 생일 잔치를 해준다고 그걸 준비한 아들에게 총기를 들고 가서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쏴버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와 며느리의 지인, 손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현재 이제 유족의 요청으로 신상 공개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되게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일단은
심지어 본인 자택에는 이제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정오였나요? 정오에 터지게 타이머를 해놨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하고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민들 대피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폭탄 해제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말이 나옵니다. 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성공해서 그 열등감에 뭐 그랬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근데 뭐 갈등이 있다 뭐 그런 건 뭐 어느 집안이나 있을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뭐 저도 뭐 어릴 때 많이 싸웠고요, 동생이랑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주 많은 수의 총기를 직접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면서 만들었고, 폭발물도 직접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은 없는 사람인데 손재주는 더럽게 좋은 거야. 뭐 말로야 3D 프린터로도 뭐 총기를 플라스틱 총기 찍어낼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총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게 쉽게 되나요? 뭐 저도 이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총기 아마 이게 산탄총이라고 하니까 뭐 사냥용이나 이런 그런 총이었을 거예요. 이제 더블 배럴이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총알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도 허가 받으면 구할 수 있고요. 사냥용으로. 그러면 그게 공이를 때리기만 하면 어쨌든 격발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재료를 구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조금 무서운 일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시사점이 있는 게 일본에서 전 총리가 유세 중에 사제 총기를 맞고 사망했죠. 그때도 어떻게 총을 직접 만들어서 정치인을 저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뭐 지난 대선 때도 막 그런 소문들이 막 돌았고요. 그게 맘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어요. 총기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데도 이렇게 그냥 특별한 거 딱히 없는 뭐 엄청나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관련된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꾸덕꾸덕 만들어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구나. 제 생각에 이 사람 말고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 봤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난 이거 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징후들이 있을 거예요. 총기 허가가 없거나 총기 사용을 하려면 이제 경찰서에다가 이제 가가지고 총 받아와야 되잖아요. 뭐 이제 포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총기를 가져가서 사용한 기록이 없는데 탄약을 사간다거나, 그 산탄총 탄약을 사간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 부품 혹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재료를 수상하게도 많이 사간다거나,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총이 뭐 큰 게 아니라서 사실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관련된 그 제품을 다루는 회사 그리고 경찰에서 조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사제 총기를 지금 이 범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수의 총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만들면 쓰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사용을 했죠. 우리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다들 백팩 메고 다니고 이렇게 막 길거리 다닐 때 아니면 이제 직장인 가방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요. 그 안에 흉기나 총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최근에 뭐 묻지마 칼부림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묻지마 총부림까지 사건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좀 체크할 수 있는 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가방에서 뭐 꺼낼 때 긴장하게 되는 그런 날들도 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검문하다가 뭐 운전면허증 꺼내려고 해도 엄청 천천히 꺼내고 양해를 구하잖아요. 뭐 없어? 한 다음에 뭐 제가 운전면허증이 여기에 있는데 천천히 꺼내서 제시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후다닥 꺼내면 바로 총 쏴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그 가방 안에서 총이 나오는 순간 사실 경찰관들의 목숨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꺼내서 제시하고 항상 손을 핸들에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한 번 터지면 이미 기저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실황조사 같은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듣고 돌아오실게요. 자꾸 열이 나 내 맘은 또 뜨거워져
여름 한 조각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기사를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20대 반성문 70회를 썼지만 징역 2년. 네. 뭐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긴 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선고가 됐나 봐요. 법원 경내로 침입해서 다수의 성명 불상자와 경찰을 향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근데 징역 2년이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그 상황에서 징역 2년 꽤 큰 거라고 전 봐요. 예. 우리나라는 좀 이제 형량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중이지만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이면 솔직히 한 100억 정도 해먹은 사람들이 이 정도 살잖아요. 그러면 그래 서부지법 다 때려 부수고 했지만 다행히 실질적으로 막 크게 다치거나 크게 뭐 상해를 입었거나 이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사건이니까 기물을 부수고 막 이제 판사를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크게 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2년 실형이면 우리나라 치고는 꽤 엄하게 벌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에게 뭐 이제 그 죄목을 뭘 잡아 넣을지도 뭘 넣을지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아무튼 뭐 지금 나온 형량을 봤을 때는 무슨 내란이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된 것 같고요. 이 사람 24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만 나이면 지금 한국 나이로는 21 대여섯 됐겠죠. 신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이었을지 아니면 그냥 직장인이었을지 잘은 모르겠으나 2년 다녀오시면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고요. 게다가 전과도 있는데 전과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배로 부끄러운 그런 거죠. 약간 서부지법 개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아마도 이제 이건 제 추측인데 다녀와서 제대로 된 어떤 사회생활을 하기보다 관련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을까. 운영하다가 또 이제 다양한 신고로 잘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어떤 슬픔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왜냐면은 다 같이 우르르 들어가서 거기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마음이 잘 맞았겠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들어가서 막 다 깨부수고 야 어디 있어, 막 나와,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얼마나 이렇게 어떤 성취감이 컸겠어요. 우리가 언제 살면서 법원에서 그렇게 다 깨부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했잖아요. 어떤 하룻밤의 인생 업적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화이팅 하시고요.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랄라 스윗의 여름비 듣고 돌아오실게요. 숨막히는 열대야 다 들어가는 시간들 식혀주는 여름비 쏟아지던 밤 투명하게 빛나는 물줄기 너와 나의 풍경처럼 반짝거리고 좁은
낯설게 느껴졌던 너의 얼굴 차가운 새벽빛 뒤돌아 보지 않던 널 가물어가는 도시의 밤은 너의 기억처럼 매일 선명해지고 비 내리지 않는 여름밤은 널 그리는 날 잠 못 들게 해. 어디쯤에 있을까 우산 속에 두 사람 따스했던 너의 품과 나지막한 속삭임은 어딘가엔 있을까. 비 내리던 여름밤 수줍었던 고백과 영원할 거란 나의 약속. 여름비 내리지 않는 장막 너 없는 아주 건조한 여름. 여름비 내리지 않는 장막 너 없는 아주 건조한 여름. 쏟아지던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너는 나의 신기루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데 오직 너뿐이던 날들도 어디쯤에 있을까. 우산 속에 두 사람 따스했던 너의 품과 마지막한 속삭임은 어딘가엔 있을까. 비 내리던 여름밤 수줍었던 고백과 영원할 거란 나의 약속. 여름비 내리지 않는 장막 너 없는 아주 건조한 여름. 여름비 내리지 않는 장막 너 없는 아주 건조한 여름. 여름비 뚜루뚜뚜루. 네, 이제 시간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울릉도에 갔다가 삼겹살을 시켰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받았던 그 분이 이제 유튜브에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찌개용으로 있던 앞다리살이었고 그걸 잘못 서빙한 한 직원은 잘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사과한다라고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저는 의심은 돼요. 근데 뭐 그렇다 치고 좀 국내 여행지 바가지가 상당히 심각하다. 뭐 숙소 같은 경우에도 뭐 1박에 뭐 75만원, 100만원, 200만원까지 가는 숙소가 막 엄청 판을 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관광 온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낮은 퀄리티로 엄청 비싸게 팔아먹는. 원래는 좀 이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우리 지역 엄청 인심 좋고 푸짐하게 한 상 내주고 진짜 잘 먹다 가시고 또 오세요. 이런 분위기가 제가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지역의 어떤 부심이었어요. 우리 동네 놀러 온 사람들한테 아, 여기 진짜 너무 잘 먹고 잘 쉬다 간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 듣는 게 어떤 지역의 이제 자부심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뭐 한철만 살아. 관광 온 애들 쪽 빨아먹고 어차피 다시 안 올 거 아니야. 쪽 빨아먹고 난 뭐 몇 년 이렇게 해가지고 호구들 뽑아먹다가 접으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한단 말이죠. 네, 당연히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그리고 저는 좀 믿거든요. 그 뭐 내가 좋았던 곳이 있다. 너무 친절했고 뭐 되게 음식도 맛있게 먹고 숙박 깔끔하게 잘했고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그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SNS를 하고 있고 요즘에 그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한 10명 중에 1명은 유튜버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1명은 뭐 뭔가 크리에이터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개인 스피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경험도 빠르게 넓게 퍼지고 불쾌한 경험도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넓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들을 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말 근시안적으로만 장사를 하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저도 뭐 딱히 국내 여행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 또 이제 굉장히 큰 할인을 받아서 간 거고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비싼 곳에 묵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저희는 원래 가족끼리 어디 가면 대부분 콘도 아닌 민박이었어요. 막 한 3만 원, 5만 원짜리 민박집에서 그냥 자고 이랬거든요. 부디 멀리 봅시다. 우리 그 업주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지만 아직 많은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뭐 자국민들 아니더라도 외국인이어도 이렇게 일단 눈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눈탱이 쳐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지는 맙시다. 부끄럽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여자친구의 여름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